이제 흔히 발생하는 일들이 저에게 이제 지인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저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오시고는 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적당한 장소를 구했는지, 어떤 카페를 하고 싶은지, 그 어떤 장소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 지역 내에 어떤 다른 너의 경쟁 업체들이 될 만한 데들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범위는 어디인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오신 분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지역에 기반해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지, 혹은 하고 싶은 방향성이 뾰족하게 있어서 거기에 맞는 장소를 찾으려고 하는지, 이제 그 두 가지의 분기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네, 실제로 어떤 게 이제 더 먼저고 나중이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의 방향성 혹은 정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한 변수가 고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은 결국 이 창업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창업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되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이제 경쟁 강도에 대한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창업을 한다, 이런 장소에서 이런 지역에서 매장을 열려고 해요라고 했을 때 소셜 앱이라든지 포털에서 지도 앱을 들어가서 지역을 찍어보면 수많은 카페들이 나오죠. 이제 많이들 간과하게 되지만 지금 카페들의 수만 경쟁 브랜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이제 잠재 경쟁자들도 사실은 경쟁 강도에 포함을 하게 해야지 맞는 이제 결정이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신도시 같은 데 창업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 이제 비어 있고 공실인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잠재적인 진입에 대한 경쟁 강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가 결의라는 매장으로 보냈을 때에도 전체 오피스 빌딩에 저희가 이제 카페로서는 처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어떤 업체들이 앞으로 더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예상은 어렴풋이 할 수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이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창업을 고려할 때 그런 경쟁, 지금 있는 경쟁,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일어날 경쟁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흔히들 이제 후자의 경우는 좀 잘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도를 펼쳤을 때 지도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제 그런 잠재적 경쟁자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경영적으로 이제 진입장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카페가 이제 진입장벽이 낮은 특징을 지닌 시장이다.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동네 이제 자주 계시는 동네에 계시다 보면 지역에서 계속 카페들이 오픈했다가 사라졌다, 이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게 다른 F&B 사업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잦거든요. 예를 들면 설렁탕집 같은 데가 그렇게 자주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 않고, 분식집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카페 시장만 이럴까? 이 질문을 저는 꼭 해보셔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진입장벽이 낮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게 맞던 틀리건 간에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창업자로서, 플레이어로서 유심히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산업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가장 클래식한 이제 마이클 포터의 5Pulse라고 하는 이 틀로 간단하게 카페 산업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5가지의 어떤 경쟁이 있다. 이제 하나는 지금 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간의 경쟁. 저희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지역에 카페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떤 업체들이 있는가, 어떤 카페들이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잠재적으로 경쟁업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 반대로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라는 어떤 위협이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진입장벽이 낮아서 생기는 경쟁 강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다른 2개는 상대적으로 이 경쟁에 비해서는 좀 덜 신경 써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공급자가 이제 진출할 경우, 카페로 치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창업해서 어떤 로스터리로부터 콩을 납품받고 있는데 그 로스터리가 바로 인근에 사업을 진출할 경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들이 많겠죠. 공급이라는 걸 뭘로 보냐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카페라니까 커피라는 제품으로 이제 공급 업체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카페라고 하는 사업군은 이제 리테일로서는 공간 기반의 이제 공간 임대업
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물주가 카페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직접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공급자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소비자들이, 이제 고객들이 카페를 이제 소비하다가 나도 매장을 내야지 해서 오픈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카페 시장에서는 잘 없죠. 근데 만약 우리가 로스터리를 창업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들은 또 왕왕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의 어떤 큰 고객사였는데 충분한 매출이 나기 시작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직접 로스팅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로스터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이제 소비자 단에서 이제 진출하는 위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시장으로만 한정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두 분 지금 말씀드렸던 공급자 소비자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위협일 경우에는 사업 전략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됩니다. 반면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직전에 말씀드렸던 산업 내의 경쟁, 그리고 잠재적 진입자의 경쟁,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경쟁 강도 높은 데서의 사업 전략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브랜딩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네 가지 외에도 대체재의 위협이 있는데요. 커피는 이 대체재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이스크림 창업을 했다, 혹은 팥빙수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팥빙수를 먹다가 다른 빙수를 먹는다든지 다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아예 다른 대체재를 찾아갈 확률이 높은데, 커피는 그렇게 갔다가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마시게 되는, 특히 이제 그 커피가 훌륭한 커피라고 한다면 어쨌든 원두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원두 커피를 이탈하는 경우는 잘 없는, 이제 굉장히 합법적인 중독 산업이기 때문에 대체재 위협으로부터는 아주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창업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생존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경쟁 업체로부터 경쟁을 너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가능한 한 경쟁을 피하고 차별화하는 방식으로서 브랜드 전략이 중요하다.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보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종의 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성이 있으면 물을 흐르게 해서 파고 적군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쌓아놓는 그 해자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성 문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해자를 잘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벌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던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기능합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쓸 건데요. 두 가지가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능한 한 효과 이윤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러니까 브랜딩이 없다고 하면 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산업 평균으로 수렴을 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평균으로 수렴하게 될 텐데요. 그럼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평균의 수준도 낮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특별하지 않는 이상, 차별화되지 않는 이상 평균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특히 카페처럼 이제 1년에도 10,000개 이상이 열리고 거의 9,000개 가까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진출입이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는 평균으로 브랜딩 없이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진입자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브랜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당장 경쟁보다도 잠재 경쟁까지 고려해서 브랜딩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업적으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브랜드 관점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브랜딩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브랜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활동 일체를 이제 우리가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자기 창업을 한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브랜드가 어디로 갈 것이냐, 무엇을 만들고 싶고 어떤 일들을 하고 싶고 소위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방향성을 잘 만드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방향성에 맞게 걸맞는 브랜드 활동들을 해나가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자산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브랜드 자산이라고 다음 강의에서 다룰 건데요. 이 브랜드 자산을 잘 구축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이런 업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만약 브랜드 전략이 부재하게 된다면 여기서 브랜드 전략이 없다고 한다는 얘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이제 정립되지 않거나 선명하지 않거나 혹은 없거나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게 1번이 됐을 경우에 보통 이제 브랜드 전략이 선명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일련된 브랜드 활동들, 제가 브랜드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수많은 의사결정들과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벌이는 활동들이 다 브랜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각각 이제 여러 개가 묶여서 더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서로 따로 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액션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마케팅 차원으로 봤을 때에도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계속 독립된 활동들이 독립된 결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쌓아 올려지면서 하나의 이제 방향성, 일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마케팅 차원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디자인을 할 때도 그렇고 메뉴 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마케팅을 하거나 협업 프로젝트들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그런 방향성이 같아야 이렇게 계속되는 일련의 액티비티들이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더 견고해지고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없는 상태에서 활동들을 하게 되면 뒤에서 말씀드릴 브랜드 자산이 잘 구축되기가 어려운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아이덴티티를 잘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의 결과로 브랜드 자산들을 잘 구축하게 하는 게 이제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브랜드 활동 같은 경우는 아마 저 뒤에 강의에서 서영님이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정립하는 것 그리고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평가하고 혹은 개선하면 될지에 대한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브랜드 자산 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훈식이었습니다.